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수업 시작합니다.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히라가나를 어느 정도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등교하게 되면 거의 첫 시간이나 두 번째 시간에 아마 히라가나 테스트를 하게 될 겁니다. 히라가나는 여러분이 최소한 꼭 외워주시고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교과서 32페이지 보면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32페이지 위에 보면 자기를 소개하는 말입니다. 잘 듣고 따라 말해봅시다. 한번 해보죠. 자, 1번은 하지메 마시테입니다. 하지메 마시테. 하지메 마시테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그냥 이 자체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따로 뭐 더 이렇게 존댓말이나 뭐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뭐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대부분 처음부터 초면에 반말을 하진 않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하지메 마시테는 윗사람, 아랫사람 뭐 상관없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강유리 데스. 그쵸? 이 강은 뭐예요? 성. 그리고 점을 찍고 이름. 여러분이 자기의 이름을 카타카나로 써보라고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플러스 데스입니다. 데스는 뭐뭐입니다입니다. 이 입니다의 앞에는 뭐가 올 수 있죠? 명사. 그렇죠. 명사. 뭐 이것은 책상입니다. 이것은 하늘입니다. 이것은 책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명사라는 품사가 오면 뒤에 데스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3번 도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도조 요로시쿠만 해도 돼요. 근데 이건 반말이고 뒤에 뭐가 붙으면 존댓말이겠죠. 그래서 도저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뭐 요로시쿠나 뭐 잘 부탁합니다. 요건 상관이 없는데 도조라는 말이 굉장히 특이한 말입니다. 그래서 도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자, 일본어의 대부분은 뭐 일본을 여러분이 직접 갔다고 하면 이 도조와 함께 쓰이는 그죠? 펜이 좀 작아도 될까요? 도조와 도우모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면 일본에서 생활하는데 대충 한 60에서 70%는 이 두 가지만 잘 사용을 해도 여행을 할 때 충분합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일단 도조는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예요. 도우조. 그리고 도우모는 남이 나에게 무언가를 줄 때입니다. 자, 우리가 부탁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부탁을 드린다고 하죠. 드리다. 이건 뭐예요? 내가 남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죠. 주는 거죠. 그렇죠? 남은 부탁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죠? 부탁이라는 것 자체가 자 봅시다. 부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물건이나 형태가 아니지만 인사를 드리다, 부탁을 드리다 이런 식으로 어떤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럴 땐 도우조를 씁니다. 그쵸? 내가 부탁을 드릴 때 하는 말이니까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무쪼록인데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요. 펜을 바꾸니까 되게 좋아요. 편해졌어. 마우스로 하는 것보다. 버스를 타고 갑니다. 버스 같진 않지만 아무튼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자리를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쵸? 나는 앉아 있는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서서 가신다. 그러면 자리를 양보해 드리는 거죠. 그쵸? 그럼 어때요? 자리라는 걸 내가 할머니나 할아버지 그리고 뭐예요? 아니면 몸이 불편한 친구들 뭐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내가 자리를 주는 거니까 어찌됐든 어떤 것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가기 때문에 봅시다. 자리를 그냥 양보해요. 그때 자리를 뭐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내가 남에게 주는 거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가르치면서 이 도우죠. 자리 가르치면서 도저 이러면 어때요? 도저 하면 이 자리 양보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이 한마디에 이 세 글자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줘요. 그렇죠? 뭔가를 주는 거죠. 선물 주면서 이거 뭐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본어를 뭐 엄청나게 잘한다면 분명히 그에 맞는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도조 한마디만 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도조 뒤에 있는 뭐 이 잡다한 말들을 도조 한마디로 끝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기 있습니다. 뭐 요 정도 될까요? 그걸 표현하는 게 도조 이겁니다. 그래서 뭐 택시를 탔어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본에 가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뭐 이제 어딜 갈 거냐고 물어보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뭐 긴자면 긴자, 도쿄타워면 도쿄타워. 뭐 어디 지명은 뭐 고유명사니까 고유명사 이야기하고 어때요? 그럼 가겠죠. 택시기사가 타자마자. 그러면 갑니다. 다 됐어요. 그럼 돈을 주면서 도저 하면 이거 받으세요. 그쵸? 내가 돈을 주는 거니까. 그러면 택시기사 돈을 받죠? 그럼 바이바이 하면 됩니다. 배운 거. 어때요? 다 쓸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여기서 나오는 도우모가 있어요. 뒤에 도우모 대부분 뭐뭐뭐뭐가 붙는데 이런 겁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를 했습니다. 그럼 자리를 양보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리고 뭐예요? 당연히 그런 자리를 받았으니까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뒤에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자리를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걸 다 생략을 해도 그냥 도우모 한마디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누구에게 길을 물어봤어요. 길을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알려줬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도우모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뭐 들어본 적 있겠지만 아리가또 그렇죠? 아리가또 도우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 뭐예요? 아무쪼록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생략을 하더라도 도우모 한마디만 하더라도 이 뒤에 있는 걸 알아서 본인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우조와 도우모 두 개만 알고 있으면 그리고 때에 맞춰서 내가 남에게 줄 때, 남에게 무언가를 받았을 때 도우조와 도우모를 잘 사용을 하면 일본어를 가지고 크게 일본어가 뛰어나지 않아도 그 상황 파악만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일본에서 의사소통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 명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도조와 도우모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도조 중요합니다. 별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건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통째로 외우세요. 자, 2번 봅시다. 2번. 상황에 따른 자기소개입니다. 잘 듣고 친구와 역할을 바꾸어가며 말해봅시다. 자, 이게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시국이 이 시국이니만큼 그쵸? 코로나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니까 혼자서 둘 다 말해보도록 합시다. 상상 속의 친구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친구가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예요? 그래도 상상 속의 친구 하나는 만들어둬야죠. 그쵸? 자, 봅시다. 이건 뭐예요? 와타시죠? 와타시는 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선 나중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고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키무라죠. 이름 키무라입니다.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건. 자, 봅시다. 1번에서 뭐라고 하죠? 하지메마시테. 뜻이 뭐라고 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유리 데스. 그럼 성이 강이고 이름이 유리겠죠? 강유리 데스는 입니다. 도조 요로시쿠. 아무쪼록 잘 부탁. 오네가이시마스 빠졌죠? 선생님이 여기서 끊으라고 했어요. 그쵸? 여기까지는 반말. 여기는 존댓말. 근데 하지메마시 때는 완전 초면이니까 뭐예요? 그냥 고유명사 처음 뵙겠습니다. 자, 이야기하니까 키무라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하겠죠? 당연히. 자, 봅시다. 뭐 키무라도 그럼 뭐예요? 처음 보겠죠? 그럼 대부분 뭐예요?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도 처음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키무라도 하지메 마시테 뭐 키무라 데스 아니면 키무라는 성일 거예요, 성. 일본인은 성만으로 대부분 부릅니다. 이름까지 부르거나 닉네임을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선생님이 저번에 설명을 했어요. 대부분 성만 부릅니다. 그리고 초면이니까. 그래서 뭐 키무라 뭐 누구 데스 하겠죠. 그리고 걔도 당연히 도저 요러시크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처음 보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메 마시테. 그쵸? 똑같죠? 강유리 데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도저 요러시크 오네가이시마스. 요게 다르죠? 그래서 이 뒤에 오네가이시마스가 들어가면 존댓말이 되고 빠지면 반말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그리고 참고로 요 아래쪽에 있는 단어들 요건 당연히 다 외워야 됩니다. 물론 위에 있는 단어도 다 외워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는 선생님이 아까 도우모 같은 경우 설명했죠.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강의를 제대로 잘 들어야 됩니다. 설명 안 듣고 책만 보고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이거 안 나왔어 이러면 선생님이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자, 15분 정도 지났네요. 자, 33페이지 봅시다. 33페이지에 3번. 가계도를 보고 임의로 자신의 가족을 구성하여. 그쵸. 이제 앞에는 상상 속의 친구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번엔 상상 속의 가족을 만들려고 해요. 아무튼 어찌됐든 보기와 같이 친구에게 소개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어찌되었든 보세요. 여기 치치 하하 뭐라고 했죠?
아버지 아니죠? 아빠, 엄마. 그리고 아내는요? 언니 또는 누나. 아니는요? 형 또는 오빠. 근데 이제 이걸 바꿔갖고 내 짱, 니 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찌찌도 오또상 아버지로 하면 근데 이제 뭐예요? 그 토 그리고 엄마는 하한데 오카상이죠. 그럼 카예요. 그쵸? 그러면 토토 카카 하면 토토가 아빠, 카카가 엄마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사투리예요. 이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건데 사투리도 되게 많아요. 일본어도. 근데 굳이 사투리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리고 이건 와타시. 그리고 오또또는 뭐였죠? 남자 동생. 그쵸? 이모또는 여자 동생.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임의로 자신의 가족을 구성하여 보기와 같이 친구에게 소개해 봅시다. 이런 거요. 와타시노 가족구와 하하또 아니또 와타시 데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유인물을 곧 나눠줘야겠네요. 지금 곧 개강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제 직접 보고서 유인물을 나눠주고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예요? 이태원에서 클럽을 간 사람들이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서 퍼뜨리는 바람에 또 연기가 됐죠.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그 뭐야 놓친 게 있네요. 여기 보면 그쵸. 요즘 반려동물도 가족이니까 대표적인 게 내꼬 뭐예요? 고양이, 이누, 개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와타시노 나 와타시 나죠. 노는 무엇의입니다. 가족쿠는 가족. 이건 하지만 뭐라고 했어요? 은 또는 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라고 읽어야겠죠. 하라고 쓰고 와라고 읽습니다. 중요합니다. 하하, 엄마. 토는 무엇 무엇 와 또는 과입니다. 토는 그건 뭐예요? A토, B토, C토, D토 이렇게 됐죠. 그냥 A와 B와 C와 D와 그렇죠. 아이고 넘어갔다.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빠, 엄마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지저분해지네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그래서 나의 가족은 하하, 엄마, 와. 그쵸? 아니는 뭐예요? 오빠 또는 형이죠. 여러분이 여기 여자애가 얘기하네요. 그럼 오빠, 토와 와타시, 나입니다. 그쵸? 이해가 되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아빠와 나와 여동생과 개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죠? 와타시노 가족구와 그쵸? 와타시노 가족구와 하고 지치 토 그쵸? 나는 빼야죠.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이모또 토 이누 와타시를 넣어도 되는구나. 빼도 됩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가족 소개 분명히 시킬 겁니다. 토 와타시 데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왜 와타시가 두 번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빠를 빼버리거나, 그쵸? 동생을 빼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상의 가족을 만들어도 되고, 아무튼 몇 명이 있던 간에 뭐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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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토 한 다음에 뭐뭐 데스. 이렇게 해도 돼요. 굳이 끝이 와타시로 끝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알려주면 사람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How are you? 물어보면 그쵸? 그게 아닌데, 그렇죠? Today is cloudy.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I'm sad.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꼭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것만 이야기하는데 굳이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 하는 말로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야, 너네 가족 누구누구 있어? 그럼 뭐예요? 아, 우리 집은 아빠랑 엄마랑 오빠랑 뭐, 개 하나 길러.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빠와 엄마와 오빠와 개. 그리고 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쵸? 편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언어라는 건, 사실 언어라는 건 크게 정답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언어는 뭐예요? 의사소통의 도구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올바르게 되면 오케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의사소통. 굳이 문법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시험이니까 보겠지만 나중에 문법이나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을 하고 듣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말이 길어졌네. 자, 4번 봅시다. 4번.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잘 듣고 보기와 같이 말해 봅시다. 자, 보기 해볼게요. 이야기합니다. 유리상. 상은 뭐라고 했죠? 뭐뭐씨. 유리씨. 치치. 아빠입니다. 그쵸? 유리씨, 아빠입니다. 모르겠어요. 아빠를 소개를 하죠. 그럼 어때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강유리입니다. 도저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하겠죠. 처음 뵙겠습니다. 강유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쵸? 아빠니까 어때요? 자기보다 위겠죠? 그럼 아빠가 얘기하겠죠. 하지메마시테. 처음 뵙겠습니다. 그쵸? 처음 봤으니까 소개를 하는 건데 아빠가 얘기하죠. 리사. 이 친구가 리사네요. 자, 리사. 노는 뭐라고 했죠? 무엇의. 치치. 뭐예요? 아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고치라코소. 이것도 외워두세요. 고치라코소. 저야말로 이쪽이야말로. 야, 이쪽이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때 할 때인데 우리가 나중에 배워야 되는 게 코, 소, 아, 도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선생님이 크게 설명을 할게요. 이것만 가지고 1시간을 때워야 돼요. 때울 수가 있어요. 2시간도. 코는 기본적으로 외워두세요. 이, 그, 저, 어느가 됩니다. 그래서 고래면 이것, 소래면 그것, 아래면 그쵸? 아래면 저것, 그럼 도래면 어느 것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꼬꼬 하면 뒤에 코가 붙으면 뭐예요? 이곳. 그럼 소코 하면 그곳. 아코는 요것만 예외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아코가 아니고 아소코가 됩니다. 얘만. 그럼 저곳. 도코 하면 어느 곳. 근데 우리가 평소 할 땐 어디. 그쵸? 이거 맞죠? 이곳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 그곳이 될 수 있지만 거기. 저기 어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고소화도가 있어요. 이, 그, 저, 어느. 그쵸? 그러면 코,
소, 아, 도, 이, 그, 저, 어느 있는데 그럼 뭐요? 코가 있죠. 그럼 이예요. 그쵸? 뒤에 치라가 붙네요. 그쵸? 코치라. 그러면 치라는 어머 쪽 또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이 방향 무슨 뜻? 이 방향 이쪽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도 그러죠. 아 이쪽은 저희의 뭐 아버지십니다. 이쪽은 저희의 선생님이십니다. 이쪽은 저쪽은 그쵸? 이렇게 표현을 사람에게 할 수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방향을 뜻하지만 사람을 소개하거나 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쪽, 뭐 이쪽 분께서는 할 때 있죠. 저쪽 분께서는 어 저쪽 분께서 지금 이쪽 분께 뭐 사랑의 하트를 날리셨습니다. 이럴 때 그쵸? 이쪽이라고 하죠. 이때도 씁니다. 그럼 이쪽 코소는 뭐뭐야 말로. 그러니까 어때요? 이쪽이야말로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거의 관용구처럼 쓰이니까 고치라코소 이 자체를 요거밖에 안 쓰이니까 뭐 도치라코소 어느 쪽이야말로 뭐 이렇게도 쓰긴 하는데 잘 안 쓰고 대부분 고치라코소가 대부분 많이 쓰이니까 고치라코소는 자체를 외워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라고의 뜻은 이쪽이야말로. 그 다음에 뒤에 중요한 말 나왔네요. 도조. 도조는 뭐죠? 내가 타인에게 무엇을 줄 때. 그쵸? 아, 그럼 요로시쿠. 잘 하고 오네가이시마스는 부탁드립니다인데 생략이 됐죠. 그래서 이쪽이야말로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쵸? 그래서 아빠가 유리보단 나이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요로시쿠까지 쓰고 오네가이시마스가 생략이 된 겁니다. 자 봅시다. 하하 리사노 하하. 그럼 여기만 바꾸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리상 하하 데스. 하지메마시테 강유리 데스. 도저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하면 하지메마시테 리사노 하하 데스. こちらこそ登場よろしく. 자, 2번 볼게요. 똑같죠? 유리상, 니혼고노 센세이 데스. 그럼 뭐예요? 니혼고. 일본, 어. 일단, 일본이라는 나라를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때요? 일단 우리나라 봅시다. 우리나라 한국이죠? 또 뭐가 있어요? 뭐, 대한민국. 그 다음, 코리아. 또, 우리나라. 또 뭐 있나요? 선생님 생각나는 것 같아. 아무튼 요 정도인데. 아무튼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근데 어때요? 코리아는 대부분 우리가 영어로 쓸 때 쓰고, 그쵸? 잘 안 쓰죠, 영어로. 우리가 평소에 한글로 대화할 때는 코리아를 잘 안 쓰고, 대부분 우리나라는 어때요? 한국 사람끼리, 한국 사람? 혹은 외국 사람. 다 쓰네요. 크게 그냥 이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한국은 어때요? 세계 어느 나라 중에 우리나라 쓸 때, 그쵸? 한국. 좀 객관적으로 쓸 때,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응원할 때, 그쵸? 대한민국 같은 경우. 한국도 많이 쓰고. 그렇죠. 축구 응원할 때 대한민국 많이 쓰죠. 마찬가지로 일본도 일본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니혼. 이건 그냥 일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니폰 초금이에요. 자, 니폰이라고 해서 아마 이거 들어본 적 있는데 울트라 니폰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이렇게 이게 아마 일본 축구 응원단입니다. 우리나라는 뭐죠? 붉은 악마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붉은 악마 정도의 포지션을 가진 건데 이땐 니폰을 써요. 그럼 뭐예요? 니폰이라고 쓰면 좀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이나 한국 좀 강하게 이야기할 때는 니폰을 씁니다. 그래서 니폰을 쓰는 경우가 평소에도 쓰는 사람도 있고 좀 약간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니폰을 많이 써요. 특히 나이 드신 남자. 그리고 대부분 니혼을 쓰죠. 니혼을 쓰는데 니폰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응원할 때는 니폰을 쓰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죠. 자기 나라 응원한다는데. 그쵸? 그 다음에 니혼과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아이고, 니폰.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뭐 재팬이 있겠죠. 그건 뭐 우리나라와 똑같이 영어로 된 거니까. 플러스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 이건 와가쿠니라고 합니다. 와가쿠니. 와타시의 와죠. 가. 옛날 말이에요. 나의 쿠니는 나라입니다. 나라란 뜻이에요, 지금. 와가라는 말은 요즘도 쓰긴 합니다. 그래서 와가쿠니 하면 우리나라라는 뜻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한국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국인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일본인이에요. 뭐 이야기하다 보면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일본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니폰, 니혼, 와가쿠니를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인이라는 전제 하에 우리가 한국인, 외국인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람이 일본인이 니혼이나 니폰을 쓰는 경우 이건 오케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와가쿠니를 쓴다.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유를 알려줄게요. 자,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는 어때요? 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일본인이 쓰는 이 뜻으로는 똑같은 와가쿠니는 극우적인 사고방식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개의 나라 중에 우리나라 밑에 너희 나라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에게 한글로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라고 해야지 저희 나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국가가 모두 동등해야 됩니다. 강대국이라는 미국과 유럽과 이런 뭐 많습니다. 아무튼 강대국 돈이 많은 나라와 돈이 적은 나라는 있겠죠, 그쵸? 근데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는 동등한 입장이어야 됩니다. 식민지예요? 뭐 예전엔 그런 때도 있었죠. 36년간.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라는 말은 오케이입니다. 근데 저희 나라 안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표현으로 일본인이 내가 한국인인데 나와 이야기할 때 와가쿤이라는 말을 쓴다.
와가군이 대와 마마 이런나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랑은 적당히 웃어주다가 손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애초에 일본인이 외국인에게 와가군이라는 말을 썼다는 건 얘를 자기보다 되게 낮은, 되게 안 좋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잡설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2번 볼게요. 니혼고, 그쵸? 이 뒤에 고는 무슨 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 하면 영어, 프랑스고 하면 프랑스, 도이츠고 하면 독일어, 그쵸? 치유거꾸고 하면 중국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나라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암튼 이 고는 무슨 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어 노의 센세는 선생, 그쵸? 자, 봅시다.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센세이라고 하면 선생님이죠. 자, 선생님이라는 말, 이 직급, 직급, 직함, 이건 이 자체로 존댓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자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의 사장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뭐죠? 사장님 하고 뭐 뒤에 말을 하겠지만 일본은 샤초 하고 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 뭐예요? 이 장자가 우두머리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좀 다르니까 샤초 하면 사장일 수도 있지만 사장님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니혼고 센세 해야 되는데 뒤에 노가 붙었어요. 조사는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지만 니혼고는 뭐예요? 품사. 품사가 명사입니다. 센세는 명사죠. 명사와 명사의 사이에 이어주는 노를 붙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뭐예요? 일본어를 하는 선생님. 그쵸? 그 뭐예요? 일본어 선생님이죠. 이때의 노는 명사와 명사 사이의 노는 뜻이 없다. 뜻은 있죠. 뜻은 있는데 해석은 그죠? 따로 해석은 안 한다. 그래서 일본어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노는 아시겠죠? 그게 필요한 겁니다. 자 봅시다. 넣어서 해봅시다. 유리상 니혼고노 센세 데스. 일본어 선생님입니다. 그럼 유리가 얘기했죠? 똑같이 하지메 마시테 강유리 데스. 도저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하면 뭐예요? 하지메 마시테 일본 선생님이 이야기하겠죠? 여기 가서 니사노 치치 대신에 스즈키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일본어 선생님이야 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전 일본어 선생님입니다 할 수도 있지만 어때요? 자기 이름을 밝힐 때도 있겠죠? 그래서 스즈키가 성입니다. 성. 그래서 스즈키 데스. 일본어 선생님인 그쵸? 니혼고 센세노 스즈키 데스. 니혼고노 센세노 스즈키 데스 할 수도 있고 그냥 스즈키 데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즈키입니다. 고치라코서 도저 요로시쿠. 이쪽이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동물은 조그맣게 이렇게 있죠. 크게 쓰면 이렇게 됩니다. 뭐야? 페토 이렇게 읽겠죠? 가타카나 외워두세요. 이건 외워둬야 되는 거죠.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말하는 펫 뭐예요? 애완동물. 요즘은 애완동물 안 되고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쓰입니다. 펫 아시겠죠? 자, 33페이지까지 했으니까 기지개 한번 펴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34페이지. 듣고 말해볼까요가 나왔네요. 자, 유리가 리사의 아빠와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잘 듣고 역할을 나누어 말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자세히 봅시다. 한번 애니메이션이 있네요. 볼까요? お父さん、こんにちは。拓也くん、こんにちは。ゆりさん、私の父です。はじめまして、リサの父です。はじめまして、カンゆりです。韓国から来ました。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こちらこそ、どうぞよろしく。じゃあ、まずはスカイツリーから。はーい。 자, 잘 봤나요? 다시 한번 해석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お父さん、こんにちは。拓也くん、こんにちは。ゆりさん、私の父です。はじめまして、リサの父です。はじめまして、カンゆりです。韓国から来ました。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こちらこそ、どうぞよろしく。じゃあ、まずはスカイツリーから。はーい。 자, 잘 봤죠? 자, 자막을 보고 이제 어떤 말을 했는지 선생님이 굳이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아빠, 그쵸? 아빠. 타쿠야군 곤니치와, 그쵸? 유리상 와타시노 치치데스 다 아는 거고 하지메마시테 강유리데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문제죠. 처음 보는 게 요걸 겁니다. 한국카라 기마시다. 그리고 여기 이 두 군데만 설명을 할게요. 나머지는 다 설명한 부분이니까. 자, 한국은 한국이란 뜻입니다. 한국은 한국이란 뜻이에요. 근데 한국 이렇게 발음을 해야지. 한국 이래 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라고 확실하게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강국 이래 버리면 감옥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 그쵸? 그리고 카라는 이것도 조사입니다. 조사는 선생님이 따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계속 이렇게 계약을 못하게 되면, 그쵸? 학교에 못 나오게 되면 선생님이 따로 유의모를 만들어서 나눠주겠습니다. 카라는 어디에서 라는 뜻이 있어요. 플러스 때문에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를 이유로. 이제 앞에 어디에 위치, 그쵸? 위치를 표현하는 어때요? 뭐 어디에서, 그쵸? 하지만 위치가 나올 수도 있죠, 그쵸? 위치, 뭐뭐 때문에, 그쵸? 아, 학교 때문에 늦었어. 뭐 학교 때문에 힘들어. 이럴 때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디에서 이렇게 됩니다. 때문에, 뭘 이유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그럼 뭐예요? 나 때문에. 이건 좀 달라요. 하지만 너 때문엔 됩니다. 나 때문엔 안 돼요. 나 때문엔 안 되지만 너 때문엔 됩니다. 나 빼고는 다 우리나라 말고 똑같이 쓰면 돼요. 아, 진짜 학교 때문에 힘들어.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잖아. 근데 이 때문에는 어, 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잘 쓰지 않습니다. 싸울 때 써요, 대부분. 아니면 자기의 표현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할 때. 그쵸? 자, 굳이 여기서 크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해야겠네. 요 카라는 어디에서 뭐뭐로부터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키마시타는 왔습니다. 그럼 요 앞에만 바꾸면 되죠. 뭐 어디 카라 키마시타. 그럼 뭐예요? 뭐 이에는 집입니다. 뭐 네, 또 뭐 기싸 카페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이건 외우진 않아도 돼요. 뭐예요? PC방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어? PC방에서 왔습니다. 은행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앞에 위치가 있고 카라 키마시타 하면 어디에서 왔습니다. 요 카라 키마시타를 통째로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설명이 됐죠? 그럼 설명 안 한 데가 자, 마즈와 스카이트리 까라. 자, 봅시다. 자는 우리가 배운 거예요. 언제? 자네. 자, 대화 맞다. 인사할 때 배웠죠? 이거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하고 뒤에 무슨 말이 있겠죠? 그쵸? 마즈와는 먼저, 우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마즈와 먼저 스카이트리 까라. 스카이트리. 스카이트리는 원래는 이제 새로 생긴 거죠. 생긴 지 그렇게까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스카이트리 같은 경우가 도쿄를 대표하는 높은 건물이 됐어요. 나중에 이건 선생님이 이제 크게 스카이트리에 대한 내용은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남산타워 같은 느낌이에요. 스카이트리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스카이트리를 검색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카이트리 아까 카라는 뭐라 그랬죠? 뭐뭐로부터. 그럼 뭐예요? 그럼 스카이트리부터 뒤에 뭐가 되겠죠? 갈까? 그쵸? 혹은 볼까? 이렇게 되겠죠? 갈까? 또는 볼까? 이게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하이. 그럼 네.
또는 예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먼저 스카이트리부터 그러니까 이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일본어를 배울 때는 영어나 이런 것처럼 문법을 딱딱하게 배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회화 위주의 수업을 선생님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딱딱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초적인 문자, 문법 정도는 알아야겠죠. 정말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뭐 이런 거는 뭐 열심히 공부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봅시다. 모둠 활동. 자, 모둠별로 자신의 이름과 역할을 정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해 봅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라고 읽나요? 읽을 수 있나요?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다나카 리사. 그쵸? 다나카는 성이고 리사는 이름입니다. 그 오른쪽은요. 얘 가운데. 가운데는 스미스. 리사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은 하야시 센세라고 돼 있어요. 그럼 하야시 선생님이 되겠죠? 리사의 선생님이네요. 田中理沙、スミス、林先生、 그쵸? 그래서 뭐 다나카 리사에게 스미스가 되어서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나카 리사에게 스미스가 되어서 리사의 선생님을 이상한데? 리사의 선생님이니까 그럼 다나카 리사가 스미스에게 리사의 선생님을 소개시킬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배운 거 생각해 보세요. 스미스 상, 그쵸? 리사가 부르겠죠? 하야시 센세 데스, 그쵸? 하야시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스미스가 뭐라고 해요? 하지메 마시테, 스미스 데스, 도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어때요? 리사 선생님이 하지메 마시테 하야시 선세를 빼야 되죠. 그쵸? 아까 니온고 센세처럼. 센세는 자기를 높이는 건데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야시 데스가 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중요한 거. 이쪽 하면 생각나는 게 고치라 코소 도조 요로시크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 과정 2를 보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다른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뭐죠? 센세 선생님 고찌라와 아까 고찌라가 뭐라고 했죠? 이쪽, 그쵸? 이쪽 와는 은, 그쵸? 토모다치노 토모다치는 친구입니다. 친구 노는 의 스미스 상 데스. 그럼 뭐예요? 노는 의라 그랬는데 토모다치의 스미스상 이상하죠? 그쵸? 스미스 뭐예요? 그럼 친구인 스미스입니다가 되겠죠? 이해가 돼요? 친구인 스미스입니다. 뭐예요? 친구 스미스입니다. 이렇게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어때요? 이거는 설명하자면 많이 길어지는데 조사를 하루 특별하게 잡아가지고 선생님이 그러면은 수업을 진행해야겠네요. 자, 그럼 스미스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메 마시테 스미스 데스. 처음 뵙겠습니다. 스미스입니다. 아메리카 어디죠? 캡틴 아메리카는 미국이죠. 카라 기마시타 미국에서 왔습니다. 도저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하면 하지메 마시테
똑같이 하지메 마시테. 처음 뵙겠습니다. 그쵸? 하야시 데스. 그쵸? 아까 하야시 센세라고 안 합니다. 그쵸? 하야시입니다. 거치라코소. 이쪽이야말로 도저 요로시쿠. 잘 부탁합니다. 있고 밑에 카타카나 있죠? 외워두셔야 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태국. 아시겠죠?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先生、こちらは友達のスミスさんです。はじめまして。スミスです。アメリカから来ました。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じめまして。林です。こちらこそどうぞよろしく。 자, 그럼 영국을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요? 카타카나 앞에 있는 거 보고 여러분이 발음을 한 번씩 찾아보셔야 됩니다. 영국은 イギリス、 이기리스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자, 독일은 ドイツ、 도이츠. 그냥 비슷하죠? 프랑스는 フランス、 프랑스. 그쵸? 프랑스. 러시아는 ロシア、 똑같죠? 러시아. 태국은 タイ、 타이. 그렇죠. 대부분의 아시아 쪽은 한자 문화권이고 그 외국의 이름을 한자식으로 변경해서 부르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메리카에서 그 아메를 미로 바꿔서 아메리카 해서 미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름다울 미자를 쓰죠. 아름다운 나라에서 미국이라고 쓰는데 일본은 쌀미자를 씁니다. 원래는 베이고크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아메리카 그냥 그대로 쓰죠. 아메리카 까라키마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국은 이기리스라고 합니다. 독일은 도이츠. 프랑스는 뭐 그냥 프랑스네요. 우리나라는 프랑스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죠. 프랑스 말고 불란서라고도 부르죠. 그쵸? 러시아도 러시아. 태국도 태국인데 원래는 태국이 아닐 거예요. 그쵸? 타이라고 부르죠. 이제 예전에는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표현들, 그쵸?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미국을 미국이라고 안 부르고 아메리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아메리카니까, 그쵸? 바뀌는 건 바뀌고 안 바뀌는 건 안 바뀌지만 어찌됐든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뭐 일본이 뭐 메이국에서 아메리카로 바뀐 것처럼. 그래서 아래에 있는 세계 여러 나라도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슬 끝이 보입니다. 자, 과정 3번. 모둠별로 교실 앞에서 발표합니다. 시킬까 말까 고민입니다. 우리가 모일 순 없지만 언젠가 모이게 된다면 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킨다고 하면 그런가? 아무튼 여러분 이걸 발표를 할 수도 있으니 여러분은 공부를 철저히 해서 발표하는 대신에 여러분의 친구, 그쵸? 친구나 아니면 가족 등등을 한번 다른 나라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외국 친구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없는 친구도 있겠죠. 일단 외국의 가상의 친구를 하나 만들어서 교실 앞에서 발표한다는 식으로 여기나 여기에 한번 써보세요. 조그맣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와타시라면 얘가 뭐 스미스가 될 거고 이 사람은 뭐 리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친구들 그리고 뭐 독일에서 온 사람일 수도 있고 러시아에서 온 사람일 수도 있고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기가 문장을 구성해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1시간 됐네요. 이건 두 차시니까 뭐 나눠서 여러분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켜놓고 그냥 자고 일어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뭐 시험 보면 언젠간 후회를 하게 되겠죠. 열심히 들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